해서 지금 스터디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 필요에 따라서 마지막에 플러스 알파로까지 갈 건데, 각 기수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많은 분들 중에는 이제 나이 먹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각 기마다 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론은 뭐 해야 되냐면, 이때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고, 목차 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잘했으면 목차를 잘 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차를 잘 짜는 사람은 이해를 잘 한 거야. 이거 암기할 게 아니라 문제에 맞춰서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외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해한 다음에 목차하는 거고, 짜는 거고, 목차를 짰으면 2기 때부터는 이제 적용을 시킬 거예요. 지금 1기 때 나오는 것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고시촌에서 돌아다니던 문제를 그냥 짜집기 한 거고, 제 작년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한 거고, 이거를 토대로 목차를 어떻게 짜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2기 때는 좀 변형하거나 조금 어렵게 될 거거든요. 거기 맞춰서 목차를 잘 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거의 말이 기수만 다르지 거의 실전 식으로 해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100점을 잘 맞춰서 쓸 것이냐, 그 싸움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암기는 언제 하느냐. 암기는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맞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암기를 더 해줘야 돼요. 그죠? 이해를 했고 목차를 잘 짤 줄 안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오늘 제가 예시 담아 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요, 암기만 하면 돼. 이해를 하고 목차를 짰으면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거 그냥 박는 거거든요. 암기를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암기하는 거는 의의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의의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반드시 외워야 될 게 200개, 300개 정도. 이 암기한 걸 갖고 목차 안에다가 끼워 맞추면 돼요. 별거 없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론 강사지만 여러분 합격시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 1기 단계에서 지금 만약에 시리버 배분을 어떻게 하냐,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 치면 어떻게 배분해야 되냐, 나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나라면 514 이렇게 할 거예요. 이론은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스터디에서 그냥 참여만 잘 해주시고 올해 말까지 스터디 안 빠지고 그냥 쭉쭉 나와가지고 목차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1기랑 2기는 진도별로 나갈 거기 때문에 한 기수당 한 회독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기 끝나면 한 회독을 하는 건데 저랑 같이 한번 한 회독을 하고 문제풀이에 가깝게 같이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 이론 1시간은 언제 할 것이냐 하면, 토요일날 우리가 스터디를 하잖아요. 이 1시간은 금요일 오후에 한 4시간 정도, 일주일에. 금요일 오후만큼은 이론을 좀 공부해 주세요. 제가 그 전주에 다음 주에 뭐가 나올지를 공지할 거니까 그 문제를 보고 한번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한번 이쁘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와서 오픈북을 해서 쓰시던가, 아니면 어제 쓴 거를 안 보고 내가 다시 써보던가, 아니면 어제 쓴 걸 그대로 쓰던가. 어제 내가 이렇게 썼는데 첨삭받으면 몇 점이 나올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빡세요. 이거 때문에 이거 나올 공식 안 나오는데 이것만 좀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1기 스터디의 목적은 당장 내일,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쓸 내용들을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문제이고 해설이고 첨삭이다 보니까 실제 시험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3, 4기쯤 가야 이제 실전형으로 내는데 그때야 조금 실력을 뽐내시면 되고, 지금 그냥 기본 다진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험은 내년이고 실무를 더 하셔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고 그 전에 오픈북을 어떻게 되냐? 오픈북 저는 한 2기 정도까지는 오픈북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암기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차 짰는데 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책 보면서 하세요. 나도 그랬고, 저도 4기 때까지 오픈북 했었고 생각 안 나면, 됐죠?
암기만 제대로 되면 나중에 후반에 암기만 하실 거거든요. 이해랑 목차 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느리냐 빠르냐의 차이까지 사실 내년 초반만 돼도 이런 목차는 다 짜시기 때문에 그 목차 내에 있는 내용을 쓰려면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후반으로 갈수록 암기량이 늘어날 텐데 그 내용 쓰는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미래에 내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이론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기출 문제 보세요. 기출. 매년 그렇듯이 이론은 매년 기출에서 나오거든요. 반드시 기출을 달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할 수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험 들어가기 전에 그 해에 30번 정도 돌리면 이론에서는 한 50점 밑으로는 나오기 힘들어요. 실수하지 않는 이상. 진짜. 그리고 이제 이론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론 문제 분석. 자, 되게 분위기 되게 가라앉아 있는데, 자, 한번 봐주세요. 자, 절반 이상이 이제 처음 뵙는 분이고, 절반 이상이 좀 뵀던 분인데, 제 강의 특징은 저는 막 그 텍스트를 보거나 하지 않고, 일단은 쫙 강의 한 다음에 같이 글 읽으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일단은 문제 제대로 풀기 앞서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시중에 있는 책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분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봤을 텐데,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런 문제 분석의 본질을 좀 보셔야 돼요. 본질. 사회과학적인 시선이, 사회과학적인 문제 분석 방법에 있어서 어떤 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 A가 뭐고 어떻게 봐서 이렇게 된다. 이 첨단 논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분석이 이렇게 돼야 돼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논문. RISS 들어가서 논문 보시면 논문 초록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 논문에서 말할 단어의 뜻은 요러하다 하면서 뜻 풀이를 쫙 해놓고 그 다음에 현상을 분석한 다음에 결과를 놓거든요. 인구가 많은데 임대료가 높다는 현상을 발견했다. 인구와 임대료의 관계는 요러했는데 따라서 인구가 많으면 임대료가 비싼 게 맞구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걸 확실히 구분해서 보여줘야 돼요. 자, 혹은 A를 설명하고요. 바로 결말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요, 오피니언. 문설이죠, 이건. 문설. 신문 오피니언 같은 데 보면 요번에 정부는 무엇을 발표했는데 뭐라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구성이 있고요. 이런 구성이 있는 문제도 있고 이런 구성이 있는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좀 더 현상을, 팩트를 보는 거에 가깝냐, 아니면 내 생각을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 가깝냐,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확히 이론의 문제가. 그래서 이 분석 방법을 갖고 이론 문제를 큰 틀에서부터 서서히 좁혀서 분석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론에 자주 나오는 말미들이 있어요. 비교 분석하시오,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유형 1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스터디 가면서 중간중간에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볼게요. 문제 1번. 자, 해설지 볼게요. 답안지 말고 해설지. 그리고 답안지 드리는 거는 1기 때만 드리고요. 2기 때는 그냥 해설지로, 이런 해설 말고 그냥 긴 해설문으로 대체를 할게요. 아시겠죠? 강사들 예시 답안 보시면 멘붕 올 수도 있는데, 보통 예시 답안은 실제 답안지 쓰는 거에 한 120에서 150% 정도까지 써요. 왜냐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럼 설명할 수 있는 게 5개가 있다 치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 5개 중에 한 3개 정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예시 답안에 이 5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시가 좀 많은 이유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얼굴에 있는 3개를 써라 하면 뭐 눈, 코, 입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눈, 귀, 입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얼굴에 있는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예시담에. 이것도 만점이고 이것도 만점이지만 경우의 수를 다 쓰기 때문에 예시담은 조금 깁니다.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종류는 종별과 유형의 복합 개념이다. 이 중 부동산의 종별과 관련해 다음 사항 논하시오. 1번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의 개념과 분류 목적. 2번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에 따른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3번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에 따른 감정평가 시 유의해야 될 사항. 자, 감정평가 이론에서 자주 나오는 말미들 좀 많이 넣었어요. 첫 번째가 논하시오.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유의사항. 다시 쓸게요. 자, 그 이론에서 물어보는 게 말미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가 논하시오랑 설명하시오예요. 논술 좀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하시오랑 설명하시오의 차이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꽤 큰 차이입니다. 얘는 네 생각이 궁금하다 이거예요. 네가 봤을 때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게 주된 골자고요. 이거 좀 결이나 분석이나 결과를 조금 더 많이 보여줘야겠죠. 이거는 이건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라는 말미고요. 설명하시오는 팩트가 궁금한 거예요. 팩트가. 네 생각보다는 진짜 이 팩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에서는 다음 사항을 논하시오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궁금한 게 뭐다? 팩트보다는 네 생각엔 어떠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공통점 사항은 뭐냐면 당연히 여기서 제시한 키워드 A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A가 뭐다라고 의의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논하래요. 어떻게 논할까요? 첫 번째, 종별과 유형의 개념과 분류 목적이래요. 부동산은 종별과 유형이라는 개념이 왜 있으며 왜 분류할까?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에 따른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그러면 여기서 이 소물음 2번에서 제일 궁금한 건 뭐다? 가치 형성률 분석을 하는데 얘에 따라서 어떻게 가치 형성률 분석하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고, 당연히 서브적으로 나와야 될 거는 가치 형성 요인이 뭐냐를 잡아줘야겠죠. 다시금 의의를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에 따른 감정평가 시 유의해야 될 사항. 그래서 뭐뭐에 유의해야 될 사항 하고 물어보게 된다면 뭐 이따 하겠지만 여러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유의해야 된다. 유의할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쓴 답지에는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뭐를 쓰든 상관없어. 그냥 본인이 생각을 쓰면 돼. 논하시오니까. 문제는 말미에다가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써줘야 돼요. 답 딱딱 쓰고 마지막에 뭐뭐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든 여기든 이 문단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봅시다. 우리끼리 약속을 하나 하시죠. 10점이면 목차 4개.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10점이 목차 4개. 물론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개 정도 가능. 자, 그러면 20점이 몇 개예요? 8개, 뿔마 하나. 목차 개수예요. 목차 개수. 일단 이거부터 안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30점이면 목차 몇 개? 12개, 뿔마 2개. 40점이면 16개, 뿔마 2개. 목차 개수예요. 아시겠죠? 우린 지금 답안지에 이쁘게 써야 되거든요. 이쁘게 써야 돼, 이쁘게. 이쁘게 쓴다 해서 점수 더 잘 주고 안 주고 그런 건 없는데 이쁘게 쓰고 형식에 맞춰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어떤 장점이 이걸 딱 칼같이 맞췄어. 그러면 10점짜리에서 10개 썼다 해서 뭐 마이너스 내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플러스는 플러스 됐지. 마이너스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목차 개수를 왜 정하고 들어가냐면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지금 이 감정평가 수험계에서 공부 3-4년은 애야, 애. 진짜 6-7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 넘쳐나는 이유가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다?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지금 우리가 뭐 수능처럼 절대
절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200명 안에만 들면 돼요. 200명 안에만. 뭐 수석하고 싶으신 분 다 수석하고 싶겠지만 200명 안에만 들면 되거든요. 그럼 200명 안에 들려면 가장 선결 문제로서 가장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시간 싸움. 물론 당연히 멘탈은 당연한 거고. 멘탈 당연한 거고. 시간 싸움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뭐 여러분한테 강약 조절하세요 해가지고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거 더 세게 쓰세요. 근데 이거는 3, 4기 때는 할 얘기고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규격에 맞는 목차와 논리와 그 안에 내용은 지금 모르니까 오픈북으로 보라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목차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제 답안지는 조금 TMI 조금 더 많이 썼으니까 좀 많이 써가지고 이 형식을 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예컨대 40점짜리 문제에서 설을 쓰게 된다면 3분의 2 정도 딱 오면 딱 적당하거든요. 그리고 물음 1이 나올 거예요. 물음 1 나오면 여기다가 의 박으면 꽉 차. 그 다음에 2, 3, 4 하면 물음 1만 딱 쓰면 이 한 장이 딱 끝나요. 딱 끝나. 그러면 다음 번장 볼까요? 첫 번째 장 1페이지, 2페이지 끝났죠? 3페이지, 4페이지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물음 2 그러면 하나, 둘, 셋 물음이 딱 끝나고 물음 3 그러면 또 1, 2, 3, 4 한 다음에 결 딱 치면 6페이지 나와요. 딱 6페이지 나와요. 40점에 6페이지 나와야 되거든요. 왜 6페이지냐? 16페이지잖아요. 40점이죠. 얼마 나왔죠? 6페이지 나오거든요. 이거 지켜달라는 거예요. 분량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최대한. 지금부터 분량 조절하면서 하면 실력 안 늘어요. 최대한 이 규격에 맞춰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알겠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통 문제 4번에서 나오는 10점짜리 문제인데 자, 10점짜리 문제는 첫 번째 개설 잡고요. 바로 본론 들어가. 물어보는 걸 딱 써주고 하나, 둘, 셋 하면 목차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1.5페이지 내외가 딱 나와요. 10점짜리 문제는 지금 목차 왁구 짜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기본적인,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10점짜리 문제는 개설 잡고 딱, 딱, 딱 쓰면 목차 4개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시간 없다. 그러면 10점짜리 문제는 그냥 한 통 다 써도 돼, 사실. 됐고. 그다음에 보통 문제 3번에서 나오는 20점짜리입니다. 20점짜리는 두 개로 나뉘어요. 내가 시간이 좀 난다. 그러면 물어본 거 쓰고 결 이렇게 치면 되고 보통 1, 2, 3 1, 2, 3 하나, 둘, 셋, 넷, 4, 7, 8개가 나오고 조금 더 쓸 게 많다.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맞추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목차 잡는 거, 개수 잡는 거야.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자, 근데 시간이 좀 안 난다. 살짝 조금 큰일 났다 지금. 문 1번, 2번 썼는데 20분 나왔다. 30점. 그래서 문제 3번, 4번이 보통 20점, 10점이 나올 텐데 30점을 풀어야 되는데 20분이 남았다. 큰일 났다. 생각하면 여기서도 개설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내용을 1개에서 3개, 1개에서 3개 혹은 4개 이렇게 박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 다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게 되면 7개, 8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놀랍게도 딱 3페이지가 나와요. 규격에 맞췄으면 3페이지. 한 목차당 4, 5줄 쓰면 되거든요. 3페이지가 딱 나와. 1.5페이지 나와. 3페이지. 왜 3페이지? 죄송합니다. 왜 1.5페이지 나오고 3페이지가 나와요. 분량이. 대충 딱 맞춰서 하면. 자, 그다음에 30점짜리 문제 어떻게 돼 있냐? 30점짜리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30점짜리가 문제 2번에 나오는데 30점짜리 문제는 최근의 경향을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10점짜리 물음이 3개가 겹쳐서 나오거나 15점짜리가 2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오늘은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물음 3개짜리가 주어지면 어떻게 써야 되냐? 서 잡고 물음 1 잡고 물음 2 잡고 물음 3 잡고 결 이렇게 치면 돼요.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항상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통. 일단은 기초적인 건 이렇게 됩니다. 로마자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면 아마도 여기다가 의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쫙 쓰면 되고요. 여기서도 의의가 나오면 뭐 어떤 게 쓰겠지. 그 다음에 쫙 쓰면 되고. 그래서 결 치면 되는데 여기도 목차 3개 들어가면 11개 딱 나오죠. 그래서 뭐 조금 시간, 죄송합니다. 3개, 그렇지. 그럼 여기에 목차 4개, 4개가 나오겠죠, 그죠? 의 받고 물어보는 거 쫙 쓰고, 3개씩 딱딱딱 쓰면 왁구가 14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작성을 하다가 시간이 좀 딸린다. 한두 개씩 좀 덜 써도 돼요. 상관없어. 2, 3점 깔고 시작하면 돼. 그죠? 50점 넘기면 돼요, 이론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기초를 알고 이 왁구를 다 짜놔야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시간 싸움 하면서 내가 여기서 한두 개 덜 쓰고 그냥 한 2, 3점 깔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막말로 7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론은 50점 맞으면 되니까 지금. 그래서 근데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두 개 빼고 하는 거는 3, 4기 때 하셔도 충분하고 지금은 최대한 이 왁구에 맞춰서 쓰는 거 연습해 보세요. 자, 문제 1번입니다. 그러면 1기 때는 아마 없을 텐데 이렇게 쓰면 보통 4.5페이지가 나와요. 6페이지 하면 16페이지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1기 때는 40점짜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제가 내면 구조는 똑같아요. 물음 1, 물음 2, 물음 3, 물음 4, 결 이렇게 치고 목차 4개, 4개 써주면 돼요. 그쵸? 똑같아요, 이것도. 혹시라도 내가 조금 물음 내가 4개를 다 알면 너무나도 좋지만 물음 한두 개 정도는 내가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힘을 좀 빼는 거야. 3개만 쓰자. 이렇게 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했죠? 어차피 이거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만 아시고 다음 주부터는 요거에 집중해서 왁구랑 목차 짜는 연습만 한번 개수에 맞춰서 해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론을 암기의 대상으로 아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건 다 알아. 다 아는데요. 왜 암기 대상으로 하냐면 목차 짤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혹은 설명하시오. 물어봤어요. 부동산 자연적 특성이 뭐예요? 고부연계잖아요. 그렇죠? 고부연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 가서 고부연계를 열심히 암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해야 돼. 실제 문제에서는 자연 특성에서도 설명하시오 이렇게 안 나오고 자연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 현상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고부연계만 실컷 외우고 고부연계 쓰려니까 이거 관계에 대해서 엮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1기, 2기 계속 진행하면서 이 왁구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맞춰서 보면 문제 1번 30점이죠? 선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네. 왁구만 볼게요. 왁구만 내용 말고. 물음 1번에 10점이고요. 물음 2도 10점이고요. 물음 3도 10점이고. 자, 왁구는 이렇게 짭니다. 자, 혹시라도 이거 못 짜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요. 그게 크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게 물음 1번에서 물어본 거는 종별과 유형의 개념과 분류 목적이래요. 그러면 반드시 뭐부터 써야겠어요? 물어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종별과 유형의 개념. 자, 뭐다
써주는 거예요. 내용은 이따 같이 보면서 하고 맞고 맞춰볼게요. 두 번째, 분류 목적을 물었어요. 분류 목적 써주면 돼요. 끝! 근데 아까 우리 약속 뭐 어떻게 했다? 10점에 목차가 4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목차 3개를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 3개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라고 하면 사실 종별의 개념, 유형의 개념 쓰고 분류 목적에다 이거 해가지고 각각 5점 5점씩 목차 2개씩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지금 출제자가 궁금한 게 종별과 유형의 개념에서 한 페이지나 쓰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보통 강약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자, 여러분 종별과 유형이 뭐예요? 종별과 유형. 종별과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들어가네. 자, 종별과 유형. 다 아시죠? 혹시 모르니까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거 종별과 유형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이거거든요. 가치인데 그 가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생각을 해보면 돼요. 가치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럼 가치는 뭘까? 가치라는 건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인간이 알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가치는 뭐다? 경제적 가치. 즉 쩐이 될 만한 가치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돈이 되는 가치가 될까요? 이 돈이 되는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결과적으로 종별과 유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개념인데요. 결국 부동산의 특성 중에 고부형기, 용비병사, 지역성, 경제 특성 이런 것들에 의거하여 부동산은 지역성, 특히 지역성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 내 구성 분자가 돼서 다른 부동산과의 대체 경쟁 관계를 통해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들이 그래서 종별과 유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자 이거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종별과 유형은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 그리고 나와도 종별과 유형이라고 안 나와. 이거 옛날 일본식 말이고 지금 감칙 개정되고 종류로 합쳐졌거든요. 종류. 우리나라에서 종류라고 써요. 근데 아무튼 종류랑 종별과 유형 갖다가 보고 자 종류라는 건 직접적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나오면 녹여서 나와요. 업무용 부동산 이렇게 나와요. 이해돼요? 택지 지대 이렇게 나와. 이행되고 있는 전환되고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아파트 부지를 평가를 할 때 개발법을 써야 되냐 아니면 가산 방식을 써야 되냐 요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살짝 심화돼서 나오는 경우에 서나 개념, 의 같은 데서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종류는 딱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되게 중요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되게 기본적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그냥 부동산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해요? 행정동으로 분류한단 말이죠. 신림동, 봉천동 이렇게 분류를 해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국토개혁법상 지역을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해요?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죠. 보통 2종 1종, 1종 1종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시가조정구역, 그래서 구역이니 지구니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고요. 지적법상, 공간수로법상 부동산 어떻게 분류해요? 지목으로 구분하죠. 지목, 대, 전, 답, 포락지 이렇게 포락지, 대전답, 하천 이렇게 공장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구분할까요? 토지라는 이 물리적인 거는 똑같은데 법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요. 목적 때문에 그래요. 국계법에서 용도지역을 왜 구분할까요? 건폐율 용적률 해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법상 지목은 왜 지목으로 지적법이나 지적법 관련된 사람들이 땅을 바라볼 때 왜 지목으로 봐요? 행위 규제나 여러 제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목마다. 그쵸? 근데
평가사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종별과 유형은, 종류는 평가사가 토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토지를 바라볼 때 용도지역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지목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용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왜요? 이용은 다른 말로 하면 효용이거든요. 네. 우리는 땅을 바라볼 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목에 따라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땅을 바라볼 때 가치에 접근해야 되는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 가치는 이용에 따라 결정된다. 피결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별과 유형, 즉 종류로 부동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를 짧게 해서 4줄 정도 쓰면 돼요. 답안이 나와 있어요. 분류목적 뭐예요, 그러면? 가치 때문이지, 가치. 가치란 단어가, 가치가 피결정되는 단어가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답안지 같이 볼까요?